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2월 30일 2018년 마지막 경마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에는 서울경마의 휴장으로 인해서 부산경마 총 15개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올 시즌 마지막 부산경마 또한 1호 경마가 되겠는데요. 자, 올해 이제 부산경마의 타이틀 홀더를 보면요. 최다승 마방은 역시 19조 김영관 마방이 올 시즌 부산경마 최다승 마방의 영예를 다시 한번 거머쥐었고요. 올 시즌 최다승 기수는 유현명 기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19조 마방과 유현명 기수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일요일 부산 15개 경주 치러지는데 연말, 월말 혼전인 만큼 저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이 복병 전력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매경주 인기마 또한 복병 전력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자, 이제는 초반 순간 스피드가 뚜렷이 보강된 모습 속에 이번 경주에서는 맘만 먹으면 선두권을 장악해낼 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겠죠. 9번 달가구름이 상당히 당연히 가장 눈에 띄는 마필. 12번 방탄마의 기본기와 7번 천년의 바람의 기본기 인정을 하겠고, 7번 천년의 바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말은 정상 출발이라면 초반 스피드상 충분히 앞선의 가담까지도 할 수 있는 스피드가 좋은 말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앞선 선입권 후 버티기 역시나 노려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 이 말은 부담 중량이 낮아진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니라 힘한 배를 얼마나 잘 해주냐, 이 말의 성격을 얼마나 잘 컨트롤해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7번 36 으뜸에 선전을 먼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내측 최적의 전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번 대박행진의 최근의 변화, 이번 경주라면 통할 수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그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직선에서 걸음을 남깁니다. 이제는 따라가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어진 8번 흥얼음 가치 있게 평가해야 될 시점이고요. 5번 만복하니 선행을 나설 수도 있고 또 1번 옆에서 따라뛸 경우에 충분히 경쟁력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는 만큼 5번 만복한의 가능성. 이 말은 무거운 주로 가벼운 주를 모두 다 적응을 해 놓은 상태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입권 전개까지 모두 직전에 완벽하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선입력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점차 그 강한 상대와의 격돌을 통해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능력마죠. 10번 슈퍼플루이드, 이번에 1700m 코너 4개짜리 첫 도전 충분히 극복 가능해 보입니다. 10번 이 슈퍼플루이드를 중심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이 초반 전개에서 맘만 먹으면 적극적으로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행을 안 나서더라도 일반 베스트 에지는 직전보다는 수월하게 내측에서 인코스 선두권 레이스가 가능한 만큼 선행권의 마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힘으로 뛰어지고는 있지만 이 정도의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이스팔러스 이번 경주 우승을 기점으로 좀 승급해주길 기대하는 마필이고요. 글로벌 라인 같은 경우에는 선행도 되고 따라가도 되는 그야말로 선두권 강공 세력 중에 하나라고 평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별정 A 조건으로 치루어지고요. 6등급 무대에서 점차 힘들어진 면모로 이미 단거리 검증받은 마필도 눈에 띄고요. 자,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 고가의 신마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그 신마는 주행 심사 때 아주 출중한 기본 기량을 이미 선보였단 말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인기마 접전 레이스가 예측이 되는 부산 3경주는요.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경주 부산 3경주 집중 분석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MC께서 언급해 주신 굉장히 잠재력 좋은 신마 눈에 띄는 말 바로 8번 석세스 파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흡기 문제 때문에 생각보다 예측보다 데뷔를 좀 늦게 치르는 마방의 굉장한 기대주입니다. 후드 성형술 후에 8월달 이후에는 완치된 모습을 보이면서 훈련 상태 매우 좋은 모습 8월달부터 꾸준히 훈련을 받아왔고 꾸준한 성장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행 심사에서 이미 잠재력 있는 모습 보여줬고 보여준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 만났기 때문에 우승까지도 강하게 노릴 수 있는 신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 외곽에 있는 12번 동방워리어입니다. 직전 경주에 하필이면 출발할 때 앞다리를 들면서 출발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차츰 선입권에 가담하면서 좀 버티는데 성공을 해내긴 했지만 정상적인 최선의 경주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성장사가 좋은 말입니다. 이번 경주 정상 출발 후에 선입전개라면 가장 경쟁력 높은 후착마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안쪽에 있는 2번 세런디피터도 도전이 가능한 말입니다. 분명히 최근 확실하게 예전과는 다른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확실하게 입상을 거두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편성이 워낙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라는 판단입니다. 8번 석세스 파티 말고는 특별히 빠른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선입 후에 버티기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안쪽에 있는 1번 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 연말과 충돌하면서 출발 자체가 너무 좀 안 좋았습니다. 뒤로 밀리면서 정상적인 경주력 발휘를 못했다라고는 판단인데 뭐 9월 달에는 특별 경주에서도 선입 전개까지 해내는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정상 출발로 선입 전개 이 말도 역시나 가능한 말로 판단을 합니다. 정리하면 잠재력 매우 좋은 단독 선행 유력한 8번 석세스 파티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상인 위원님의 의견 잘 들었고 정확하게 편성의 맥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8번 서섹스 파티라는 마필은 당시에 이제 주행 심사가 포화주로 기록이긴 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여유가 많았었고요. 훈련 상태든 뭐 외선 2등급의 콜옵더 가드 그 강한 상대와 병합하면서도 안 밀릴 정도라면 데뷔 전 이 정도 레이스에선 잠재력을 좀 인정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저 역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12만 동방어리어 보여줄 거는 더 많고요. 잠재력 좋은 1번만 로사까지도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마필은 언급을 아예 안 하셨어요. 초반에 최석인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르진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죠. 12번 동방어리어는 게이트가 밀려있고 1번 로사는 이번 경주 서력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분명히 불안 요소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닝 레이스라면 4번마 부경댄디라는 마필이 꾸준하게 성장 주폭을 보여주고 있어서 직전에는 아쉬웠던 1600에서 3위였지만 1300거리라면 언제든지 추리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다 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4번마 부경댄디를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워낙 편성이 뭐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4번 부경댄디의 가능성까지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추입력은 좋은데 좀 아무래도 추입 전개라는 게 확실성을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는 많은 관심을 받은 상황에서 좀 타이트하게 좀 앞선에 붙어봤는데 결국 그렇게 되니까 또 지구력의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 10월 10일에 이 말이 입상할 당시의 경주는 워낙 앞선이 혼탁한 어떤 경합으로 무너지는 상황에서 올라왔던 경주라고 판단이 되고 어쨌든 이 말은 직전에 어떤 아쉬움 때문에 다시 한번 추입 전개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추입 전개를 했을 때의 확실성 보장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고 이번 경주 그렇게 심한 경합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우선순위를 앞에 놓을 수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번 석세스 파티 저 역시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부마가 이제 피스를 주고 모마가 파워팩 전 형제마가 바로 이종훈 마주가 에마였죠. 석세스 스토리가 전 형제마입니다. 2017년 작년 10월달 이어링 세일 1세마 경매에서 최고가 낙찰을 받았던 말이에요. 그만큼 기대치 높고 성장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 스타트 좋고요. 그 전형제마인 그 형 거의 비슷하게 뛸 것 같아요. 석세스 스토리만큼. 자, 4번 부경댄디 잠깐 뭐 백동희 의원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놓치기는 너무 아까운 말이기 때문인데요. 10월달 경주에 대해서 뭐 앞선이 혼탁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방송에서 저는 이 말을 추천을 드렸죠. 바로 최성진 의원께 질문을 드렸었던 말입니다.
충분히 추임력 보여줄 수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악벽이 있었던 거를 장구 교정으로다가 모두 교정을 했고 이후에는 빠른 흐름에서 고전을 한 게 맞고 직전은 1600m는 적정거리가 아니었다라는 판단인데요. 이번 경주 8번 석세스 파티가 얼마나 레이스를 빠르게 끄느냐에 따라서 물론 상대마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8번 석세스 파티가 생각보다 빠를 것을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선입권이 의외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부경댄디가 올라온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경주에서 4번 부경댄디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다만 가능성상 우선순위를 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번 석스 파티의 단독 선행으로 예측이 됩니다. 경합이 없고 앞선에서 선입권에서 뛰는 말들이 아무래도 편성상 저는 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선입권 말들이 더 유리하다라고 김재훈 위원께서 언급한 것과 반대로 경주 구도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 부경댄디의 우선순위는 역시나 앞에 놓을 수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번 석세스 파티는 당일 많은 주목을 받을 신마가 되겠죠. 자, 그야말로 맏형인 석세스 스토리는 1등급 무대에서도 최강의 선행마로 그야말로 부산 경마장을 주름잡던 말이었어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친형이 공부를 잘했는데 동생도 그만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데뷔 전에 어떤 전개 작전으로 응수를 할 것이냐 선행이겠죠. 주행신과 능력이 데뷔 전에 바로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기가 출중한 신마 8번 석세스 파티 당연히 높게 평가를 해야겠죠. 일본 로스와는 9월 30일 데뷔전을 GC 트로피 특별 경주 2세 특별 경주에서 제법 선전을 펼쳤는데 직전 경주는 출발 이후 초반 추돌로 인해서 흠이 외곽을 돌아왔고 전개가 꼬여버렸죠. 그런데 이번에 게이트 안쪽입니다. 기본 순발력도 있고 직전에 공백 이후 출전이라면 이번에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1번 로스와를 재차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여기에 4번 부경댄디는 직전에 1600m 거리에서는 초반에 초중반 후미에 있다가 올라온 게 아니라 출발의 직선권이 기니까 그만큼 격차를 좁히면서 외선에서 경합을 했죠. 그러고도 3차 근선까지 한결 보강된 모습 속에 자, 이번 경기 흐름 빠른 레이스의 1300m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중후미에서 심한 배 막판에 한 발 올려붙이는 그러한 전개가 예측이 되네요. 네, 부산 3경주는요. 데뷔전 즉시 전력감 기본기 출중한 8번 석세스 파티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백동일위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은근히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최단거리 1000m입니다. 현등급 무대에서 최근에 강한 상대구도 아쉬움을 남겼던 착승권 언저리만 맴돌던 마필들이 이번에 한결 해볼 만한 상대구도 만났고요. 최근에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능력 상승세에 승급전 나서는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최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어떤 말이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치며 결승선을 먼저 통과할지 자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5경주 제가 백동일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 방송 추천 경주 5경주로 선정을 했고요. 편성 자체에서 분명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 중심마를 필두로 난탁한 이 후차권 구도에서 어떤 마필을 골라야 할지가 가장 중요한 구도겠죠. 자, 중심 마필로서는 이 마필 여전히 기세가 좋습니다. 바로 안쪽에 있는 1번 마 골드 티켓이죠. 데뷔전 가능성 이후 이어졌었던 1300m는 마필을 좀 운영 자체에서 좀 느슨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웠었는데 3전째 그리고 4전째 모두 강했던 상대 흐름에서도 좋은 모습을 활약해줬었고 직전 경주는 무려 중앙에서 가볍게 선행권을 나설 만큼 굉장히 탄력적인 스피드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착 승급으로 도전하는 것이 오히려 어찌 보면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구도예요. 인코스 2점에다가 최근에 기복이 워낙 심한 마필들 사이에서 선행이든 선입이든 자유전개를 끌어나갈 수 있는 상태 우수했던 1번마 골드 티켓
우승하고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성적을 이어나갈 겁니다. 1번 골드 티켓을 필두로 풀어나가서 이제 후차권의 옥석을 가리셔야 되는데 후차권이 중심보다 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현등급 자체에서 워낙에 변화가 기복이 심한 마필들이 대부분이죠. 모처럼 추입 찬스를 맞이한 6번 마하레인저가 직전 경주에서도 외선에서 가볍게 후미권을 가담한 이후 마지막 타이밍 자체를 다시 한번 올려붙이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 강하지 않은 구도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4번마 시크릿 메모리는 직전 경주 완벽하게 전개 자체가 꼬여버렸었죠. 외곽에서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을 한 다음에 그 선입력을 바탕으로 우선 입상권을 타진해왔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는 이탈은 좋았습니다만 안쪽이 너무 강했어요. 자리 잡는 과정 속에서 힘서진이 너무 심해서 무너졌었죠. 하지만 오랜만에 게이트가 당겨진 이번 구도라면 좀 더 빠르게, 좀 더 편안하게 선입을 갈 수 있는 3번 시크릿 메모리도 회복세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안쪽에는 2번 곱다라는 마필이 이번 경기에서 가장 무서운 복병이 될 텐데요. 곱다라는 마필은 전형적으로 단거리 스피드 자체가 월등했던 전력입니다. 선행권 스피드 자체에서 워낙에 좋은 모습 활약하다가 워낙에 최근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4등급에서 결국 5등급으로 강급이 되는 수모를 겪고 있지만 곱다의 장점은 1000m 단거리에서 흐름에 따라서는 참고 타는 선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층 가벼워진 상태 속에서 강급된 첫 이번의 경주도 충분히 해볼 만한 조건을 맞은 이번 곱다로서도 아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요. 2착 승부로 도전하지만 모든 전개 조건과 상대 조건이 주어진 1번마 골드 티켓이란 강력한 중심 마필이 서 있는 만큼 그 마필을 필두로 최선의 압축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권의 가치까지 당일 꼼꼼한 체크 약속드리면서 5경주 승리 반드시 읽어내겠습니다. 네. 백동일련의 방송 추천 승리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움이 크네요. 함께 응원해 드릴 수 있는 말이 몇 두 없습니다. 1번 골드 티켓 열심히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만한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후차권이 지금 난타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이럴 때 저는 보통 훈련식 컨디션 변화, 호전세가 뚜렷한지 그 부분에 먼저 방점을 찍고 분석을 하곤 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9번 SS0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외선 4등급의 말리스타라는 잠재력 높은 말과 동반훈련 시에 상당히 여유 있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너는 변했구나 라는 것을 딱 잡아냈다라고 표현을 해드려도 될 만큼 9번 SS0 직전보다 컨디션은 확실히 좋아졌거든요. 9번 SS0의 선입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SS형은 정말 제가 전문가가 맞나 봅니다. 김지영 의원님께서 반드시 질문하실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사전에 얘기가 되질 않았었는데 역시나 질문을 하시네요. SS형 직전에도 김지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었어요.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시냐라고 말씀했었을 때 직전에는 조금 약하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선 4등급 말리스트와 꾸준하게 병합하는 모습 저희도 좋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직은 좀 고민이 돼요. SS형이 과거에 이제 선행을 좀 편하게 나섰을 때의 경주력과 최근 따라가는 경주력 자체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좋아진 모습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일 상태의 조건까지는 한번 따져볼 마필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의견 수렴하고 저희도 꼼꼼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정우 위원과 좀 다르게 이번 편성 백동희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의 선정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번 골드 티켓의 중심마로서의 가능성 완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로 복병으로 저는 외곽에 있는 11번 유로공주라는 말을 한번 언급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전형적인 스피드 좋은 단거리형 말로 판단이 됩니다. 1300m가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버겁다라는 느낌이고 1000m로 줄어든 거리가 절대 불리하지 않다. 예전에도 1000m에서 굉장히 좋은 추임력으로 입상을 거둔 적도 있고 제일 최근에 1000m 경주였던 10월 7일 경주에서는 좀 아쉽게 너무 외곽 전개를 했던 것이 무리가 됐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서도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편성에서 앞선에서 1번 골드 티켓이 버틸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크게 추임력 좋은 말들 없는 상황에서 11번 유로공주의 역습 가능성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신승민 위원님과 많이 싸우는 모습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유로공주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저도 추천을 드렸었어요. 이제 많이 좋아졌던 모습이었고 좀 가담이 가능한 편성을 만났다 생각을 했고 외곽에서 정말 편안하게 가담을 했습니다. 가담을 하고 나서는 생각보다 좀 무기력하게 무너졌지만
그래도 거리적인 측면을 감안을 하면 나름대로 버텼다고 저수도 평가를 해요. 오히려 유로 공주 같은 경우에 1000m에서 흐름 따라가다가 그 마지막에 한 발 쓰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저는 평가를 해서 유로 공주 역시도 보편권의 마필로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지현 위원께서 말씀했던 SS형 그리고 최성kim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유로 공주 모두 꼼꼼히 체크하고 당일 같이 반드시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들이 상당히 예상을 잘하죠. 자, 심지어 상대방이 어떤 마필을 질문할지까지도 미리 예측하는 그런 면모를 보이는데요. 네, 여튼 이번 경주는 4번 시크릿 메모리가 일단은 전개 여건은 좋아 보입니다.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직전 게이트 외곽 불리함, 선행 나서지 못하고 시정 외곽 당연히 무너졌죠. 근데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4번 시크릿 메모리의 선행 강공 작전 기대치가 있고 최근에 아주 출중한 기량으로 경합 선두 레이스도 이겨냈던 1번 골드 티켓은 당연히 높게 평가해야 될 듯합니다. 자, 여기에 선입권에서 좀 응수할 수 있는 말이 있죠. 7번 팔리체입니다. 초반 전개 살짝 처지면은 외곽 무빙으로도 전개 격차를 좁히면서 레이스 운영을 할 줄 아는 말입니다. 직전에는 아예 흐름 빠른 레이스에 적응 못하고 아예 훔이 쳐져 의지를 꺾었던 말인데 자, 이번에 조상봉 기수 기용 2km 감량 혜택까지 경주 여건은 좋아 보여요. 그리고 워낙 이제 훔에서 뭐 굳이 전개를 펼쳐 나가는 그런 유형의 말은 아니기 때문에 빠른 말이 뭐 4번 시크릿 메모리 정도밖에 없잖아요. 7번 펠리체, 백동일이연, 복병같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펠리체는 좀 벼락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좀 평가를 해요. 왜 그런 펠리체 자체가 선두권의 공략을 좀 편안하게 했을 때 좀 능력을 발휘했던 전력인데 무엇보다 최근에 발주 능력 자체가 계속해서 좀 발주 자체가 매끄럽지 나오지 못하는 그 부분이 이 마필을 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잘 타는 다실바 기수, 유현명 기수가 어떻게든 다시 한번 변화를 보이려고 노력했던 모습에도 반응이 시원찮았던 펠리체이기 때문에 감량 조건이 좋은 조성범 기수가 기승을 한다 할지라도 제어나 운영 자체 면에서 아직은 실전 변화 자체를 크게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펠리체 자체는 좀 더 이 이후에 경쟁력을 찾는 것이 좀 더 옳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오경주는요. 나날이 성장세가 돋보이는 말이죠. 승급전 나서는 1번 골드 티켓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어느 하나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데 당일 컨디션, 의지 또한 분위기까지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이 해결해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오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앞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앞말 한정 1300m 5등급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역시 현등급 무대에서 5등급 무대에서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 이번에 서로 간 해볼 만한 편성 만났다라는 부분이 있겠고 자, 승급전 나서는 능력 상승세의 마필에게도 충분히 관심이 갑니다. 자,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 있지만 중심권이 어떤 말이 되어야 되고 도전권이 어떤 말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성패가 가리겠죠. 그 모든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부경 7경주는 제가 해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아말한정 경주이고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말들이 좀 더 수월하게 전개를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금화고스트를 과연 누가 넘어설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제 판단은 넘어서긴 힘들 것이다 라고 봅니다. 8번 금화고스트에게 가장 먼저 방점을 찍어드리겠고요. 직전 경주에도 강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뭐 기대에 부응하는 경주력 충분히 보여줬다라는 판단이고요. 늦게 데뷔했죠. 3살이에요.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강공필연 8번 금화고스트였고요. 9번 킥고잉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변화가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결정력이 시종 부족해서 이 말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를 항상 고민하게 했었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전력 변화, 아마 안장과의 호흡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유현명 기수가 기승했을 때 성적이 상당히 좋고요. 직전 경주에도 조금 강한 상대를 만나서 순위는 밀렸습니다만 충분히 올라오는 걸음 보여준 바 있습니다. 버티는 걸음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번 경주에서도 충분히 금화고스트의 스피드 따라 붙을 수 있고 자기 페이스대로 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에요. 오버페이스하지 않습니다. 그 강점을 유현명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서 9번 킵고잉에게 기대를 해보겠고요. 11번 트리플 골드가 승급 이후에 좀 아쉬운 모습은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질주 수정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 앞에도 한번 붙여보고 추입력 다시 한번 해보고 하지만 트리플 같은 경우에는 빠른 흐름에서 추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그만큼 성장세 뚜렷한 모습이고요. 5번 데이스타가 와치는 작아도 라스트에 올라오는 그 끝걸음만큼은 정말 매력 있는 말이죠. 특히 1300m 직전 경주에서 보여줬었던 그 경주력이라고 한다면 승급전에서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앞편 선입권이 무너질 때 좀 더 유리해질 것이다. 5번 데이스타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재영 위원 방송 추천 경주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김재영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의 선전 저 역시도 기원하고 있고 특히 8번 금화고스트의 가능성은 굉장히 저 역시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킥고잉도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도전 가능하고 데이스타의 직전 1300m 사실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뭐 안 될 이유 없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로 7번 조이풀 메모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제가 판단할 때는 늘어난 거리보다 좀 줄어든 거리가 좋고 1600은 좀 부담스러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당시에는 역시나 마방에서도 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지 초반부터 아예 추진을 포기하고 굉장히 힘을 안배하는 그런 주행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으로 아무래도 자리 잡는 데 좀 불리함이 있었는데 이 말 자체가 초반 스피드가 그렇게 떨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이번 편성에서 금화고스트를 제외한다면 충분히 선의권에서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7번 조이풀 메모리 1300이라면 버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7번 조이풀 메모리의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선입권 자체가 그렇게 자리 잡기가 쉬운 위치는 아닙니다. 금화고스트의 선행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코스에서 4번 니나 있죠. 1번 엑스켈리 있죠. 2번 오션 피닉스 있죠. 이 정도의 말들만으로도 7번 조이풀 메모리가 과연 외곽을 돌지 않고 선입권의 편한 자리를 얼마나 빠르게 선점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7번 조이풀 메모리가 확실하게 살아나 있는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해서 배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뭐 8번 금화고스트를 의심할 수 있는 편성 자체는 아니죠. 뭐 직전 게이트가 좋아서 선행이었다 할지라도 능력 자체는 분명히 월등하게 보여줬고 안말들과의 경쟁이라면 승급전도 경쟁력이 있다는 걸 저희 역시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킵고잉도 역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마필이기도 하고요. 이 이두의 마필은 아예 언급이 없으셨어요. 살짝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4번 니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양 갔다 오면서 말이 많이 좋아졌어요. 뭐 31조에서 30조로 마방 이적하고 나서부터 무엇보다 11월 달에 1200m를 빠른 페이스를 버텨내는 것은 상당히 좀 눈에 띄게 변화를 보였다는 판단이고 최근의 모습의 운영의 미스 상대적 강점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을 뿐이 마필 상태 이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짧은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매번 인기 대비 부합하지 못했던 그 능력을 뽑아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던 만큼 4번 니나의 선임력도 가치가 있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2번 맞고 오션 피닉스는 여쭤볼게요. 결국에는 저는 4번마 니나도 무리한 선행보다는 따라갈 전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8번마 금화고스트가 분명히 선행을 나설 확률은 높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안쪽에 한 마리가 도망을 간다면 8번 금화고스트가 무리하게 그 마필을 잡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마필이 바로 2번마 오션 피닉스가 되겠죠. 직접 1600m도 선두권 공략에 성공을 했었고 오션 피닉스가 한 번에 입상했을 때 그 당시 모습도 인코스 선행입니다. 줄어든 1300m에서 기습을 나설 수 있는 이 오션 피닉스의 조건은 정말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제는 오션 피닉스가 과연 무리를 맞아가면서 선입을 하는 것도 가능한지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우승이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유일한 입상 전력인데 그때 당시 선행이었습니다. 모래 안 맞았어요. 지금은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오션 피닉스가 붙여보려고 하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선입이다라고 최선 다해봐야 선입이다라고 봤을 때 오히려 인코스에 갇히면서 좀 전개가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좀 조심스럽네요. 네, 일단 7경주 편성은요. 당일 9번 킥고잉, 8번 금화고스트가 가장 많은 인기 무리를 할 듯합니다. 9번 킥고잉은 한때 늑발 악벽이 도졌지만 최근에는 발주가 아주 매끄럽게 이루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순말들과의 한판 대결에서도 기죽지 않는 모습으로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 3착을 했죠. 이번에 안말 편성 직전보다는 충분히 해볼 만한 구도 속에 9번 킵고잉은 이번에 입상이 대체 높아 보이고요. 8번 금화고스트는 데뷔 후 연전 연투. 직전 경주 강공선행 격전이 주요했는데 이번에도 선행 1승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8번 금화고스트고요.
자, 여기에 빈틈파고들 복병 전략 한두 더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12번 토종 챔프입니다. 이 1300m가 적정 거리로 보여요. 지난 9월 경주는 착지 분량이 났음에도 초반 홈이 쳐져 막판에 걸음 여력 보이며 3착을 했고 지난 10월 12일 경주는 역시 초반에 추돌 여파로 홈이 쳐졌다가 막판에 압도적인 걸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말이죠. 모두 1300m 거리였어요. 직전에 승급전에 1600m 거리. 자, 선입권에서 적극적으로 응수하며 출발 직선거리 기니까 그렇죠. 막판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1300m 적정 거리로 왔습니다. 요 12번 토종 챔프가 인기만 구도를 깰 수 있는 이 복병 전력으로 예측이 되는데 김지영 위원요. 12번 토종 챔프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12번 토종 챔프도 말씀해주신 대로의 전개가 원하는 대로 풀려준다면 충분히 현 등급에서 도전해 볼 가능성은 있는 말로 평가는 내립니다. 다만 제가 모두 다 선두권 말만 추천드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추임력을 놓고 타진해 봤을 때 5번 데이스타의 상승세가 더 매섭더라 라는 부분에서 순위가 좀 밀렸는데요. 아마 당일 상태가 제일 중요하겠죠. 둘 중에 더 좋은 말이 추임력도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부산 7경주 안말 한정 경주는요. 데뷔 후 연전 연투 이번에도 강공 선행 작전에 주요할 승급마 8번 금화 고스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편성 중에 상당히 혼전도가 높은 경주 중에 하나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미소를 짓게 해드리겠습니다. 출발 후 직선권이 가장 긴 1600m 5등급 레이스입니다. 6등급 모드에서 1600m를 검증을 받고 올라온 승급전 나서는 말도 있고요. 현 등급에서 정체기가 좀 길지만 이번에 편성 호기 만난 말도 눈에 띕니다. 편성 호기 만난 말 바로 7번 라운 파워입니다. 자, 1600m를 이미 입상 전력이 있는 말이고 지난 4월에 평골절로 인해서 골편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랜 공백이 있었죠. 지난 11월 복귀 후 직전에 12월 2일 경주 당일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말인데 아쉬움이 있었죠. 당시 12번 최외곽 게이트 배정을 받아서 외곽 불리함을 극복을 하지 못했어요. 자리 잡는 과정에서 외곽을 심하게 돌 수밖에 없었고 무리를 했죠. 3선 외곽 돌고. 이번에 상대적으로 좀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발 빠른 말들 여럿 눈에 띄긴 합니다만 지그록의 담보가 되지 않는 선행마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을 할 수 있는 7번 라운 파워 직전에 인기 대비 절전을 충분히 만날 편성 호기 만난 말로 7번 라운 파워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9번 광화문 시대가 지난 4월달 데뷔전에서는 늑발로 경주를 완전히 망쳐버렸는데 자 발주 악벽이 해소가 되고 있고요. 9월 13일 날 거세 이후 직전에 복귀 전 당시 발주가 너무나도 좋아졌죠. 아예 선행을 나서버렸고 막판까지 경합증 근성 발휘 1600m 1순 우승을 했습니다. 발주 악벽이 해소됐고 이제는 선두권에서 전개를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말이 된 9번 광화문 시대 승급전에서도 기대치를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2번 라라라가 최근 연달아 1600m 출전에 착승권 언저리만 맴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경주 여건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자, 직전 경주부터 계란형 큰 고리잭을 승인장구 착용을 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11번 외곽 게이트였죠. 초반에 발주가 상당히 매끄럽게 나왔습니다만 외곽에서 선두 자리하기에는 다소 난항을 겪었고 2선 외곽 돌고 막판까지 꾸준하게 뛰어주는 걸음 4차까지 했습니다. 헌데 이번에는 경주 여건이 좋아졌죠. 2번 라라라 직전에 11번 게이트에서 이번에 2번 게이트로 왔습니다. 이 편성에서는 2번 라라라가 선행까지도 코스 이점으로 받아낼 수 있는 조건입니다. 수월하게 인코스 최적의 선행 주도 레이스 가능한 전력이죠. 만에 하나 외측의 마필에게 선두자리 내주더라도 내선에서 최적 전개가 보장된 만큼 2번 라라라의 선정 기대치 충분해 보입니다. 여기에 11번 권토 중래가 지난 8월달 데뷔전에서는 진로방해 여파 좀 아쉬움이 있었고 9월 7일 경주에서 그야말로 권토 중래 첫 승을 거두었는데 이후에 직전 경주가 이제 브리저즈컵 대상 경주였죠. 정말 마음을 비우고 그 당시 권토 중래는 후미에서
차분하게 앞선 경합 피해서 아예 최후미에서 전개를 펼쳤고 막판의 직선 외곽에서 걸음의 여력, 탄력적인 끝걸음의 여력을 남겼습니다. 뭐 전개 다변화도 한번 시도해봤고 강한 상대 구도 속에 흐름 빠른 레이스 상당히 전개 작전 잘했다고 보는데 뭐 입상은 비록 못했지만 브리어즈 강편성 속에서도 제법 걸음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번에 일반 편성 1600m 거리 출발후 직선거리 가장 긴 레이스에 직선 결정력, 직선 추입 능력이 상당히 향상된 힘 좋은 마필 11번 이 권토 중례까지 추천드려 봅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8경주 어려움에 빛을 발할 마필 7번 라온 파워를 중심으로 해결해 드릴 텐데요. 당일 주로 컨디션과 현장 상태감, 승부 의지까지 3박자가 고루 걸맞는 마필로 엄선해서 이 8경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C의 명쾌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경주를 선택하셨고 좋은 결과가 있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 파워가 평골절 이후에 좋은 모습 기대될 수 있는 조건을 맞이했다는 부분 동의하고 있고요. 여타의 마필들도 이번 경주의 능력이 좀 기대가 되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찌됐든 이 마필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구도예요. 어린 2세 앞마리라 할지라도 데뷔전 자체를 너무 잘 뛰었죠. 더군다나 1300m에서 선행을 가려는 의지도 없이 2선 외곽을 가담하고 코너에서 중속으로 앞선 마필들을 모두 씹어먹었던 바로 8번마 딥마인드입니다. 워낙에 좋았어요. 물론 승급전에 1600m를 맞이한 것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어도 마필이 아직은 모든 전력을 쏟아내지 않았던 잠재력의 마필인 것을 감안을 하면 이번 경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평가해야 될 텐데 이 마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세요. 어떻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네, 뭐 데뷔전 잘 뛰었어요. 그 당시 딥 임팩트를 받았죠. 깊은 충격을 받았던 마필이긴 한데 역시 뭐 19주 마방의 신의 마답게 사양 관리 잘 된 상태에서 데뷔전 잘 치렀습니다. 근데 그때 이긴 전력이 동방어리요. 이번 경주 편성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다고 봅니다. 물론 향후 요 8번 딥마인드가 계속해서 중장거리까지 뛰어줄 마필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승급전에 첫 거리 1600m 또한 만만치 않은 상대 구도 속에서 과연 제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을지 마필 자체의 능력은 무시하지 않습니다만 다소 편성이 강하지 않은가 그래서 당일 좀 컨디션 체크까지 필요해 보이는 마필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병철 위원 방송 추천 경주 성공을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8번 딥 마인드에 대해서 딥 임팩트를 받으셨으면은 좀 마인드를 이렇게 딱 새겨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아쉬운 대목이기는 합니다. 저는 1번 토네이도 킹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광화문 시대에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인데요. 광화문 시대하고 코차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토네이도 킹은 인기도 더 많았었죠. 추입 타이밍이 다소 아쉬웠었던 코차의 박빙의 승부 끝에 아쉽게 2위로 승급을 했는데 능력이 밀렸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주로 그리고 전개 약간의 미스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컸었던 전력이에요. 승급전도 문제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1번 토네이도 킹에 대한 경쟁력 어떻게 평가 내리셨는지요? 그렇죠. 무시할 수 없는 말이죠. 직전 경주의 1번 토네이도 킹은 9번 광화문 시대를 이겼어야 됩니다. 악재를 이겨내는 근성을 발휘했어요. 당시 1번 토네이도 킹은 늦바라고 3코너 외곽 무리한 무빙 전개를 펼치면서도 박빙의 승부에서 당시 이제 9번 광화문 시대 코스를 졌는데 여지를 열어놓을 수 있는 복병 전력 같이 있습니다. 코스 이점도 있고 또한 악재를 떨쳐내고 늦바라고 외곽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입상을 했던 말이기 때문에 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복병 전력 저도 가치가 있다 평가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병철 MC께서 이번 경주 추천 경주로 선정해 주셨는데 저도 아무래도 딥마인드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해 주신 언급한 말들도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고 하지만 이 틈을 또 노릴 수 있는 말이 전 보이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안쪽에 있는 4번 보배 드림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 말은 분명히 늘어난 거리가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뛰어왔던 편성에서 굉장히 빠른 흐름에서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추임력까지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직전에는 워낙 1000m 단거리에서 빠른 말들을 상대했는데 이번 경주 사실 그렇게 보배드림에 비해서 빠른 말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앞선에서 자리를 잘 잡고 직선에서 버틸 가능성 아주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드림의 버티기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선행은 2번 라라라가 나갈 공산이 높습니다. 4번 보배드림은 마체가 얇죠. 전개가 상당히 잘 풀려야 돼요. 경합 없이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이런 종의 마필은요, 경합 없이 선두권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단거리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1600m 중거리에서는 과연 420km대 앞말이 그 경합이나 레이스 흐름을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시가 되기 때문에 4번 보배드림보다 충분히 중거리를 통할 만한 전력의 마필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가운데 4번 보배드림은 차후에 선행 편성 혹은 편하게 나갈 수 있는 편성에서 단거리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8경주는요. 자, 공백 이후에 세 번째 경주입니다. 이번에 전개까지 유리해졌고 여건이 좋습니다. 7번 라온 파워를 중심으로 도전권 정확히 당일 압축 또한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9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단거리의 강점진 스프린터형 마필들 몇 도 눈에 띄는 구도 속에 최근에 흐름 빠른 레이스의 전개 미스로 고전을 맞지 못했던 말이 이번에 복수전을 다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역시 최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초반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레이스로 보이는데요.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9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거리가 줄어드는 것이 매우 유리해졌다라고 판단되는 중심마, 그 다음에 편성 이점으로 후착을 도전할 수 있는 말들을 가려낼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건이 매우 유리해졌다라고 판단되는 중심마는 안쪽에 있는 2번 스팟이라는 말입니다. 도주성 습성을 가진 말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말 같은 경우는 거리가 줄어들면 매우 유리한 말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 빠른 말이 몇 마리 출전을 합니다. 하지만 2번 스팟의 선행을 방해할 정도로 빠른 말은 거의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전에 강편성조차도 이겨냈습니다. 1200m를. 이번 경주 거리 줄었고 선행까지 가능해진 만큼 안쪽에서 선행을 나서든 아니면 한 마리를 두고 옆에서 따라가든 버틸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들, 이번 경주는 사실 2번 스팟과 함께 안쪽에 있는 1번 하늘의 뜻, 6번 그랜드 한우, 7번 퀸더킨, 8번 스위트 메모리 등 빠른 말들이 매우 많이 출전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경합이 불가피해 보이는 편성입니다. 따라서 이 경합 틈에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편성의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말이 이번 경주 편성을 만날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5번 영광이 챔프입니다. 휴양 복귀 후에 지금 계속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 잠재력과 스피드 매우 뛰어난 말로 판단이 되고 9월 30일에 차분하게 전개를 했을 경우에 분명히 뒷심을 발휘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번 경주는 출발할 때 충돌 또 고개를 들는 등 출발을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해냈고 그런 상황에서도 굳이 앞선에 무리하게 가담하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는 1000m 앞선 보내주고 가는 대로 타준다면 충분히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한 말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 또는 최적 선입 전개를 노릴 수 있는 1번 하늘의 뜻도 돋보이고 또 스피드 좋은 8번 스위트 메모리 같은 말도 얼마든지 최근에 컨디션이라면 버텨내기 도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경주 앞선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충마 2번 스팟을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 편성 만난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직전 경주 스팟 워낙 잘 뛰었고 초반에 이게 편한 선행은 아니었었죠. 한 마리 앞에 있었고 이제 그걸 넘어서는 수월한 선행을 나서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 안쪽이라면 1000m 역시는 여전히 저 역시도 믿고 있는 마필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좀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말씀해주신 마필도 있지만 어차피 그러면은 선행권 경합에서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9번만 위나 씨인데 한번 여쭤볼게요. 마필 자체가 단순 선행형의 모습에서 최근 따라가는 전개도 분명히 가능해졌습니다. 10월 28일 경주도 의도적으로 외선에서 무리하게 선두권과 싸우지 않고 따라가면서 우승을 거두기도 했었고요. 11월 달은 연투는 아쉬웠지만 가능성을 보였고 직전은 1300거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좀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충분히 이번 경주도 위너 신디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끈끈하게 걸음을 유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9번마 위너 신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9번마 위너 신디도 사실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말입니다. 다만 이 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앞선에서 좋은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줘 왔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늘어난 거리에서 좀 적응하는 모습, 주행 습성에 약간의 변경을 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의도적으로 이 말이 초반 스피드가 이렇게 안 좋은 말이 아닙니다. 직전에 의도적으로 소극적인 추진으로 일관했고 그로 인해서 따라가면서도 한번 직선에서 뒷심을 써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성에서 제가 언급드린 중심마와 또 올라올 수 있는 선추입이 가능한 말들에 비해서 이 위너 신디는 아직까지는 그 선추입 능력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위원의 설명 잘 들었고요.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열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두권 난타전에 대한 그 두려움, 거기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 네, 추천 마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스팟 직전 경주에 뛰는 거 보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잘 뛰어줄 줄이야. 선행을 못 가서 좀 무너지겠구나 했었는데 좀 제대로 잘 뛰어주는 모습이었고요. 모래만 안 맞으면 되는 거였던 이번 스팟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응원, 그리고 1번 하늘의 뜻도 함께 응원을 해보겠는데요. 5번 영광기 심프 먼저 짧게 여쭤볼게요. 산통이 최근에 있었어요. 산통이 오빠 없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산통이 12월 달에 산통이 한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훈련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는 큰 여파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땐 조금 무거워 보였던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저는 8번 스위트 메모리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보통 선행말들이 많았을 경우에 추임마가 그대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인코스에서 2번 스팟, 1번 하늘의 뜻 그대로 나가버리면 그 외곽에 선행말 한 마리 딱 더 붙고 나머지 선행말들은 포기를 하죠. 모래를 맞으면 안 뛰니까. 아예 말의 전력을 아끼는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8번 스위트 메모리가 그 옆자리에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주 빠른 선행마로 판단하고 있는데 8번 스위트 메모리는 언급만 해주시고 추천은 안 해주시려나요? 예. 아까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릴 때 이 스위트 메모리의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렸던 이유는 저 역시 오두마번을 마지막으로 배치하고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가 후창말들은 사실 언급을 드린 말들이 정말 고만고만한 접전 편성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장 상태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 8번 스위트 메모리도 이번 편성에서 스팟을 중심으로 판단을 했고 앞선에서 버텨낼 말들 중에서는 스위트 메모리 가능성만큼은 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초단거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에 어떤 말이 선두권을 장악해내느냐가 최근의 관건이 되겠죠. 2번 스팟과 8번 스위트 메모리는요.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이긴 합니다만 2번 스팟도 직전에 초반부터 바로 선행이 아니라 3코너에서부터 선두 자리 꿰차고 나가서 1순위에 이겼던 마필이고 이 8번 스위트 메모리도 그래요. 게이트 외곽에서 선행 강공 작전으로 우승한 적도 있지만 직전에 입상 시에는 초반에 경합하다가 4코너부터 선두 자리 나서서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두 마필 모두 8번 이 스위트 메모리와 2번 스팟 같은 경우는 아주 편하게 선행 나가서 최근에 경쟁력을 보인 게 아니라 초반 경합 구간이 있었고 이후에 코너에서 자리 잡고 선두 자리 나서서 입상한 거기 때문에 두 마필 모두 좀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11번 제도역의 반석이 있습니다. 당연히 전혀 주목을 안 받을 텐데 제가 꾸준하게 추적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과거 선행 강공작전까지 그야말로 주요했던 말인데 최근 들어서는 발주가 썩 매끄럽지 못해요. 발주가 매끄럽지 못하자 외곽 무리한 무빙 전개도 뜨고 직전에는 초반 추돌 여파로 외곽 폼이 돌고 막판에 살짝 아예 걸음을 살짝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말들이요. 이번에 거리도 내렸고요. 11번 제도의 반석이 정상 출발과 초반에 터마필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분명 앞선에서 전개 운영이 가능한데 이 11번 제도역의 반석의 제도역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말이 언젠가부터 계속 출발 시에 좀 악벽같이 정상적인 출발을 못 해내는 모습을 지금 몇 달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번 경주도 정상 출발을 못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고 만약에 정상 출발을 해낸다고 해도 1000m에 굉장히 빠른 선행형 말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외곽 전개가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이고 이 말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상 아직까지는 선취입 능력이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정상 출발 해내도 앞선 외곽 또는 심소모가 큰 전개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9경주는요. 단거리 가장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죠. 경합 선두 레이스도 너끈히 이겨는 2번 스팟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초반에 치고받고 난타전에 선두권 레이스 흐름 속에 자 마지막까지 근성을 발휘할 끈기 좋은 마필 자 최성진 의원이 정확하게 짚어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9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10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격동의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좋은 전력을 갑작스레 보인 말도 있고요. 한 발 부족 아쉬움도 남겼던 말이 있는데 일요일 편성 중에 역시 혼전도가 극심한 레이스 중에 한 경주로 보입니다. 자력 입상 가능한 마필들이 수두룩합니다.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붙어서 이기고 해피한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붙어서 이겨보겠습니다.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 구경 10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앞서 민병철 MC가 설명해 주신 대로 정말 난타전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 의지입니다. 자, 그 의지가 누가 보더라도 딱 눈에 드러나는 말은요. 9번 스타라인이죠. 자, 9번 스타라인은 제가 정말 천추의 한이 될 만큼 직전 경주를 놓쳐서 너무 아쉬운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6주 만에 출전했습니다. 16주는요. 그거 넘어가면 주행 심사를 치르고 출전을 해야 되는 딱 그 마지노선입니다. 16주 만에 출전을 했고 당시에 훈련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고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당일 체중이 크게 불면서 다소 무거웠었던 당일 예시장 상태를 보여준 바 있어서 너무 아쉽게 놓쳤었던 말인데요. 2주 만에 출전했습니다. 왜겠습니까? 직전은 재심 대신 주행심사 대신에 실전을 연습을 실전처럼 해서 입상을 차지한 거예요. 말의 기본기가 편성에서 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편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전개상으로는 훨씬 자유로워진 9번 스타라인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앞선에 붙었죠. 본디 추임합니다. 이렇게 자유로워진 이 말을 이 편성에서 놓치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인데요. 자, 나머지 후차권 중에서는 저는 8번 She Just Win 늘 이 말은 참 최성진 의원이 상당히 좋아했었던 말인데 그래서 좀 눈여겨봤었습니다. 드디어 컨디션이 회복이 되더군요. 직전 경주에 다소 올라온 컨디션 속의 3위 이번에는 순위 상승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을 만큼의 호전세 보이고 있는 말 8번 She Just Win이고요. 1번 담양공주가 이번 편성에서 유일하게 선행 성공 시 버텨낼 수 있는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1번 담양공주의 가능성 3번 신비한 질주 김혜성 기수가 이 편성에서 굉장히 탈 수 있는 말들이 많았었죠. 직전에 기승했었던 경주도 있고 본인이 훈련했던 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질주를 선택해서 갔었던 것은 편성의 호기를 노리겠다라는 늘어난 거리를 출전한 그 말에 대한 기대치라는 판단입니다. 의지 높은 말들로 확실히 붙어서 이기고 갈 10경주 많은 응원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재훈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주신 말들의 가능성 굉장히 높은 가운데 언급해주신 말들이 사실 이번 편성 자체에서 굉장히 편성을 만났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선전할 가능성 저 역시 높게 보고 있고 다만 제가 판단할 때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 말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으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6번 바운드 퀸즈입니다.
11월 달 경주에서 사실 관심을 전혀 모으지 못했지만 제가 판단할 때 분명히 컨디션이 올라왔기 때문에 언급을 드렸었고 이후에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좀 안타까운 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지금 절정의 컨디션 훌륭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말이 최근에 뛰어왔던 편성이 절대 약편성이거나 절대 뭐 요행으로 입상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얼마든지 앞선에서 버텨낼 수 있는 능력과 스피드를 갖춘 말로 판단합니다. 6번 바운드 퀸즈 버티기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6번 바운드 퀸즈 김혜성 기사 호흡이 상당히 좋았던 말이죠.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운드 퀸즈는 이제 체중도 이제 완벽하게 자기 체형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좀 얇지 않았나라고 했었다면 이제는 제법 전력 완성도가 높아진 시점에 이르면서 순발력도 다시 보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컨디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부담 중량 때문에 아마 감량 기술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만 53.5나 54.5나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더 높았던 날이라고 한다면 김혜성 기수가 기승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우선입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고 김지영 의원님의 설명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라인 직전 선행 간 거 보고 저만 선행만 아닌데 막 생각을 많이 했었던 내 기억이 잘못됐나? 그런 기억이 참 많았었죠. 스타라인은 따라가는 선입에서 각질이 변경이 됐고 말이 변화가 왔다는 점에선 동의를 해보고 싶네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타의 마필들 여러 가지 전개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구도인 것은 맞습니다. 저는 여타 다른 마필들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 마필은 반드시 이번 편성에서도 다시 한번 가치 있게 평가하는데 7번 다이나믹고예요. 거세하고 나서 휴양하고 나서 상당히 마필 좋아졌고 추위권의 모습에서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완벽하게 자력 입상입니다. 선두권, 선위권에 빠르게 가담할 수 있는 스피드가 보강이 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눈에 띄는 구도죠. 안쪽에서 담양검주가 선행을 가던 볼드룰주가 선행을 가던 여타의 마필이 선행을 간다 할지라도 최근 뛰었던 모습의 7번 다이나믹고는 선입 가능성 다시 한번 올려붙일 수 있는 조건을 만났다고 평가하는데 7번 다이나믹고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7번 다이나믹고의 자력 입상인 것은 인정합니다.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컨디션도 인정합니다. 다만 직전 경주에 보여줬었던 것은 확실한 자력 입상이고요. 확실한 컨디션의 호전세였다라고 한다면 직전에는 현등급에서 가능성을 보였다라고 다소 낮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높아진 부중 57kg의 차룡 그리고 1300m 처음 뛰어본 썬더헬리가 도전을 했었던 경주예요. 앞선을. 그 두 마리가 무너졌습니다. 물론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장안질주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 자력으로 올라온 것도 맞습니다만 마신차가 6마신까지 났다는 얘기는 현등급에서의 가능성에 불과하지 입상 경쟁력이라고 평가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경주 추천해서 배제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경주입니다. 어려운 만큼 달리 말하면은 성공한다라면은 정말 해피한 경주가 되겠죠. 10경주 단거리입니다. 일단 앞선에 과연 누가 나갔을까요? 직전처럼 9번 스타라인이 선행 강공작전을 들고 나올지. 일단은 최근에 뭐 상승세 전력에다가 게이트 외곽 밀렸지만 9번 스타라인은 어쨌든 앞에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여기 4번 볼드루즈가 있잖아요. 이 말이 선행 강공작전으로 연투로 이어갔던 말입니다. 4등급 무대에서 1300m, 1200m 불과 9월달과 10월달이었습니다. 직전 경주는 어쩔 수가 없었죠. 게이트 최외곽 12번 배정받았고 당시 스위트 메모리 그리고 당시 1번 게이트 배던 말 때문에 선행을 못 나섰어요. 외곽 경합할 수밖에 없었죠. 무너졌는데 게이트 안쪽 왔습니다. 이효식 기수가 기승합니다. 그리고 4번 볼드 룰즈가 코스 2점에 강공선행 작전이 이번에 주요할 듯한데 자 김지영 의원 요 4번 볼드 룰즈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편성에서 가장 뜨끔한 말이죠. 사실 4번 볼드루즈는 이효식 기수하고의 호흡 속에서 강공 선행이 주요했었던 것은 맞습니다만 선행 안 나가도 되는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하위 등급에서는 분명히 선입으로 따라가면서도 경쟁력을 보여줬었던 전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담양공주가 이제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다라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4번 볼드룰즈도 따라가도 된다라는 그 점 때문에 심지어는 민병철 위원의 설명대로 선행도 나설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가장 유력한 복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부담 중량이 조금 버거울까 봐 순위에서는 조금 내려놨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 오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경주입니다. 김지영 의원이 잘 해결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수의 입상 도전 가능마가 있죠. 한마디로 스쳐도 큰 행운이 올 것입니다. 그 행운을 김지영 의원이
가져다 드린다고 합니다. 일단 9번 스타라인을 높게 평가하셨고 도전권들 상당히 난해한데 당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김지영 위원의 방송 추천 10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 12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등급 무대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 상당수가 있고 최근에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능력 상승세의 승급마도 눈에 띕니다. 자, 우선 눈에 확 띄는 말은 바로 5번 조이풀 스토리입니다. 과거 선두력의 강점이 있었던 말이고 자, 레이스를 주도하며 상당히 좋은 전력을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늦발 발주가 썩 매끄러우지 못한 악벽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0월 7일 경주에서 발주가 매끄러우지 못함에도 중속발이 강하게 레이스 앞선에 붙여나가면서 1600m 거리까지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 특히나 직전 경주는요. 5번 조이풀 스토리가 출발 후 연마필과 추돌 여파로 인해서 주춤. 하지만 역시 스피드가 월등하기 때문에 밀어 선행을 나섰는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무리했죠. 막판 50m 남겨놓고 무너졌는데 자, 이번에 거리 내린 1300m고요. 자, 발주가 이번에도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심각한 늦발만 아니면은 무조건 앞에 나서서 레이스를 펼쳐낼 수 있는 스피드가 좋은 말이죠. 내린 거리 5번 조이풀 스토리의 선정 기대치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11번 알렉토가 최근에 연전 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경주부터 10월 경주부터 반가지 큰고리 제갈 승인자구 착용 이후에 상당히 좋은 면모를 보이며 연승을 이어가는데 직전에도 흐름 빠른 1300m, 1200m 레이스 중위권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힘 한 배를 잘했고 막판의 외곽에서 아주 좋은 걸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이번에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게이트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유형의 마필로서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10번, 11번 알렉토의 선정 기대치는 충분해 보이고요. 여기에 2번 차룡이 직전에 이제 무리한 경합 선두 레이스로 막판에 무너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또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에다가 편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조건의 마필로 보이기에 자, 인코스 선행 강공 작전 2번 차룡의 선정 기대치가 있겠고요. 여기 9번 쿨민트도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였습니다만 직전에 5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번에 승급전 나섭니다. 흐름 빠른 레이스의 외곽 적극적인 선임 레이스로 우승을 했던 전력이고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살짝 흐름 빠른 레이스가 예견은 됩니다만 이 선에서 적극적인 선두 선입 작전이 주요할 수 있는 말로 9번 이 쿨민트까지 말씀드려봅니다. 근데 결국 부산 12경주는요. 경주거리 내렸고 스피드 우수한 마필 적정거리 출전 의지 강한 5번 조이풀 스토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는 않는 경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뚜렷하게 강자가 없어서 어떻게 이제 중심을 잘 잡아내고 후착을 잘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가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구마 쿨민트가 직접 파워터치가 안 해서 말이 뒤집어지긴 했어도 선행에 대한 의지가 없이도 저 정도의 능력을 당연히 훈련 상태가 워낙 좋았었던 구도였기 때문에 승급전이어도 안쪽 빠른 앞에 한 마리 보내놓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쿨민트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려보고 싶고요. 11번 알렉토 그리고 차룡의 편한 선행 조건도 이번 경기 무시 못하겠죠. 그 선입 이후의 조건의 마필들이 그렇게 여력감이 좀 크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 추위권에서 6번 금수야를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필을 분명히 띄워줄 마필로 판단하는데 아직까지 좀 운영이나 타이밍을 잘 못 잡고 있는 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는 그래도 기존의 모습보다는 한 템포 좀 빠릿하게 올려붙이는 검도 여유가 좋아지고 있고 훈련시 모습도 과거 대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점을 판단했을 때는 어린 2세 마필인 금수의 성장 가능성은 이번 경주 충분히 타진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고 평가를 하는데 6번 금수의 잠재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6번 금수야는 계속해서 막판에 걸음에 여력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달리 말하면 스퍼트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고 있죠. 직전 경주는 발주는 분명 매끄럽게 나왔어요. 근데 중속 스피드가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후미를 계속해서 쳐졌고 모래맞고 쳐지고 막판에 올려붙였습니다만 뒷북이죠. 이번에 선두 선입권이 은근히 강해 보입니다. 앞선에서 끝날 게임으로 보여요. 그래서 6번 금수야는 향후에 좀 늘어난 거리 1400m나 1600m 거리에서 이 기대치를 가져올 말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민병철 위원의 의견에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어요. 5번 조이풀 스토리, 그리고 11번 알렉토, 2번 차룡의 선행까지
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9번 쿨민트 잠깐만 한번 여쭤볼게요. 직전 경주에 뛰어줬었던 경주력이 상당히 좋기는 했는데 너무 좋았는지 직전보다 부담 중량은 더 높아졌거든요. 이거 레이팅이 딱 승급하자마자 딱 승급 착순에 걸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구절염 여파까지 있어요.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4순위로 제일 밑에 순위로 이제 그 배치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병영 여파에다가 직전에 너무 잘 뛰었기 때문에 승급 전임에도 불구하고 부중이 올랐다는 부분은 결코 경주 여건에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9번 쿨민트는 상대적으로 아래순위로 내려놓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4번 슈퍼이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래는 선행형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련해지기 시작하자 따라가는 전개도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뭐 4등급에서 우승을 차지할 때도 추입으로 우승을 차지한 전력이죠. 이번 경주에 앞선이 상당히 빠르다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선에 나갈 수 있는 2번 차량 그리고 5번 조이풀 스토리 9번 쿨민트가 어떤 전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허술해진다면 백동일 의원이 금수야 추천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저는 4번 슈퍼이글이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슈퍼이글도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복병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5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관록은 붙었습니다만 그만큼 좀 힘이 빠졌나 봐요. 직전에 코스 2.1번 게이트 최적 전개 펼쳐 나가면서 응수를 했습니다만 역시 결정력이 좀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마필로 보입니다. 이런 말들도 이제 향후에 선두권이 약하고 정말 편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의 단거리 레이스 컨디션에 올라왔을 때 4번 슈퍼 이글을 노려 봄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구도로 판단이 됩니다. 11번 알렉토, 5번 조이풀 스토리와 9번 쿨민트까지 모두 다 앞선 선입권에서 좋은 경쟁력 보여줄 수 있는 말로 저 역시 동의하고 있는데 백동희 의원님께서 이 구도를 어떻게 빈틈을 노릴 수 있는 추임말로 언급해 주신 6번 금수야 그다음에 김정은 의원께서 4번 슈퍼이글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8번 아임 유어킹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거리에서 추임력을 발휘하는 제가 판단할 때는 스피드가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1600m 11월 25일에는 좀 부진했지만 1300m만큼은 이미 10월 달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1200은 9월 달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전에 제가 판단할 때 부진은 좀 평일에 주로 마무리 조교 시 박마된 것이 좀 큰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판단입니다. 정상훈련 다시 소화했고 이번 편성에서 이미 차룡 그 다음에 지금 언급해 주신 다른 말들을 1300m에서 경쟁력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 8번 아임 유어킹의 추임력 발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13번 뛰면서 단 한 번도 이상 못했잖아요. 부진마로 봅니다. 벌써 4살인데 아직까지 4등급. 순간 스피드가 안 좋습니다. 항상 후미에서 전개를 펼치죠. 이번에 선두 선입권 강합니다. 센 말 많아요. 이 8번 아임 유어킹 차후에 느린 흐름 구도 속에 1400m나 1600m 정도에서 노림수를 두는 것이 옳지 않을까 평가합니다. 네, 부산 12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5번 조이풀 스토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최근에 능력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몇 대의 마필이 눈에 띄는데요. 중장거리 이미 검증을 받고 섭렵한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전 세력들의 윤곽은 드러나고 있는 형국인데요. 과연 어떤 말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지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13경주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0대만의 풀게이트고요. 역시 1600m 최근에 성장세가 가파른 다시 한번 회복세가 좋아지고 있는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스피드를 갖춘 전력들도 있고 힘으로 뛰어주는 또 선입권에 승수할 수 있는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되는 경주인데 여기까지는 성장세를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전력이죠. 외곽에 있는 바로 12번은 레드 클라우드란 전력이죠. 벌써 7연속 입상입니다. 5번
1300거리 뭐 단거리 자체에서 매번 결정력이 없어서 선행을 가도 좋고 따라가도 되는 전력이었는데 그 하나의 결정력이 부족해서 5번 연속 2등을 했던 전력이에요. 이후에 휴양을 다녀오면서 힘이 부쩍 찼고요. 1602번의 경기를 우승으로 능력을 거두죠. 레드클라우드의 장점은 강한 선행력이 있지만 편성과 흐름에 따라서는 선행이 아니더라도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외곽으로 열려 있지만 안쪽 자세에 발빠른 마필 한두, 2두 정도밖에 보이질 않아요. 한 마필 보내놓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충분히 선점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여전히 짱짱했던 훈련시의 모습이라면 12번 레드클라우드의 선전은 이번 경주까지 믿을 수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의 옥석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구도인데요. 기본 능력에서 앞서 있는 7번마 미스터 스캣, 그리고 3번마 원더풀 메모리, 그리고 4번마 V맨이란 마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7번마 미스터 스캣이란 마필은 힘은 분명히 넘쳐나요. 힘 자체는 굉장히 여유가 좋은데 약간 초반이 굼뜬 단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래를 맞았을 때 약간 덜 뛰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전개 운영이 좀 관건이긴 하죠. 하지만 직전 1800m에선 여유 있는 스피드를 바탕으로 첫 도전을 성공해냈고 지금 중간권에서 얼마만큼 자리를 효율적으로 잡는 것이 중요할지 효율적으로 잡아가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 7번 미스터 스캣의 최근의 모습은 여전히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될 구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쪽에 있는 3번마 원더풀 메모리는 직전의 경주 기승했던 유연명 기수 또한 원더풀 메모리는 이 마필 자체도 상당히 조금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 거리에 대한 적응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원더풀 메모리의 장점은 1600거리에서 강한 선행력 또한 10월 달의 경주에선 기승했던 최현경 기수가 잡아주면서 선입도 가능했던 전력인데요. 직전 코너에서의 첫 운영을 만나자마자 마필 자체가 직진성을 보여주질 전혀 못해요. 흐름을 따라가질 못하고 기존의 스피드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계속 바깥쪽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거리나 모든 것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600으로 내려왔는데 다행히 게이트가 안쪽으로 들어왔죠. 3번 원더풀 메모리는 이번 경주 레드클라우드보다 먼저 도망가려고 분명히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 원더풀 메모리도 같이 있게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위권의 세력들 중에선 4번 V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번 V맨은 최근에 와서의 완전 전형적인 추위권의 모습을 보이지만 데뷔 초부터 중반까지는 선행 선입이 자유로웠던 전력이에요. 직전의 경주도 차분하게 초반부터 참아주는 전력에서 한 발 역시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번 경주도 충분히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상대들을 만났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회복세가 좋은 4번 V맨의 역습까지는 가치 있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의 구도는요. 최근 7연속 입상에 성공하고 있고 8연속 입상에 도전하고 있는 상대와 전개 조건이 좋은 12번 레드클라우드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시원시원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레드클라우드 강조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저도 순위를 조금 끌어올릴 마음이 생기기는 하네요. 저는 승급 전에 이 말이 과연 선행이 아니고도 모래를 맞아도 뛸 수 있을까가 좀 의심스러워서 조금 순위를 밀어놨는데요. 대신에 7번 미스터 스캣을 좀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미스터 스캣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1800m 첫 도전에서 자신의 걸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앞서 백동일 위원 설명대로 모래를 맞으면 조금 덜 뛰어요. 이번 경주의 선행마 중에 한 마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7번 미스터 스캣이기 때문에 줄어든 거리의 유리함 저는 강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의 선두권 강공 세력이 5번 피어 굿맨이죠. 피어 굿맨이 직전 경주 스마트 프린스라는 말에게는 덜미를 잡혔습니다만 당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담 중량 57이 버거웠었던 상황이 맞고요. 한결 가뿐해진 이번 경주라고 한다면 늘어난 거리보다는 본인이 앞선을 얼마만큼 빠르게 장악해 나가는지가 더 중요해질 말이 5번 피어 굿맨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저는 10번 프라임 레이스 한번 여쭤볼게요. 프라임 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부담 중량 때문에 감량 기수도 썼다가 컨디션 다시 다운돼가 구선을 회복하는데 시간도 걸렸다가 이래저래 좀 아쉬운 내용들이 많았었던 말인데요. 상당히 당차게 뛰는 걸음이 있는 힘이 있는 말입니다. 이 승급이 조금 더 뒤늦었다, 늦은 승급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10번 프라임 레이스의 선입, 추입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평가 내리셨습니까? 꾸준하게 뛰어주는 전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라임 레이스의 장점 자체는 주폭도 크고 힘도 넘쳐지는 건 맞는데 그 흐름을 곱게 따라가지 못하는 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프라임 레이스가 올해 이제 5월 달이었죠. 예측 최적 게이트를 부여받고 타이밍을 잡고 2위를 했던 것 이외에는 흐름을 따라가긴 합니다만 결국엔 3착해서 지금 승급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물론 늘어난 거리를 맞이해서 어떻게 변모할지는 예측 불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레이스 끌어주는 마필들 분명히 강하기 때문에 한 번의 입상을 가지기보다는 한 번쯤의 경험이 필요한 전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백돌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 중심마에 대한 생각 완전히 일치합니다. 10번 레드클라우드의 앞선에서의 경쟁력 저 역시 인정하고 있고 7번 미스터 스캣 여기에 3번 원더풀 메모리의 선행 가능성까지 3번 원더풀 메모리는 아무래도 모래 예민한 부분이 직전에 모래 맞으면서 자꾸 외척으로 기댔는데 정상적인 선행 전개라면 충분히 자신의 잠재력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병으로는 저는 8번 슈퍼스틸이란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미 1600m를 우승을 한 적이 있는 거리에 대한 문제는 없는 말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휴양 복귀 후에 굉장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공백 이후에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직전에는 외산 강자인 헨시 프라임을 상대로도 오히려 전개는 더 불리했습니다. 외곽을 그렇게 선회하고 심성을 하면서도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 비록 승급전이지만 앞선에서의 경쟁력 안쪽에 있는 3번 원더풀 메모리 못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8번 슈퍼스틸의 버티기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결론 짓자면 쉽지 않다. 한 번 더 경험이 필요하다 평가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슈퍼스틸 1600 우승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작년 12월 30일입니다. 거의 1년 전이에요. 그 이후부터 슈퍼스틸은 스피드는 좋은데 매번 그 결정력에서 한 번씩은 계속 삐끗한 모습들 때문에 그런 고전을 많이 해왔던 겁니다. 직전의 경주도 물론 헤너시 프라임을 상대로 입상을 거뒀다 할지라도 분명히 뒷심에서 열악감은 크지 않았어요. 장악하기 쉽지 않은 구도예요. 원더풀 메모리 좋게 보신다면서요. 선에 가야 되는 마필이잖아요. 5번만 어피오기맨도 선두권 가세합니다. 외곽에 있는 레드클라우드의 압박은 어쩔 거고요. 슈퍼스틸 같은 경우에는 앞말입니다. 이번 경기 2차 승부로 도전할 수 있는 조건에서 경험이 우선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1600m 레이스 12번 레드클라우드의 상승세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최외곽 게이트 배정받았습니다만 출발의 직선거리 가장 긴 16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최외곽 게이트 배정받을 선행마도 불리할 건 없습니다. 7번 미스터 스캣이 직전엔 1800m 입상 시 이 코너부터 계속해서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을 발생했었는데 당시 기승기수였던 조성근 기수가 정말 사투를 벌이며 잘 제어하며 막판까지 아주 좋은 능력을 끌어냈죠. 막판에 또 기대는데 마치 성난 항수를 다루는 이 카우보이가 로데오 경주를 하는 것처럼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조성근 기수가 정말 직전에 잘 탔죠. 제어 잘했습니다. 이번에 1km 감량, 이 7번 메이터 스캣. 자, 기수의 능력만큼 다시 한번 마필의 능력 끌어내리라 평가합니다. 자, 여기 2번 영광의 위너가 있죠. 올 시즌 3관마 경주 캐럿컵 컵 마일 4월달에 출전했고 6월달에는 농립축산식품 장관배 3관 마지막 경주까지 출전했던 말입니다. 공백 이후에 직전 경주 오랜만에 복귀 전 1600m 초반에 빠른 말이 없어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압박을 받고 막판에 좀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상 주기 마쳤고요. 물론 12번 레드클라우드가 선행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코스 이점에 이번 영광의 위너도 선두권에서 내치기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겠고 정상 주기에 들어와 좀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컨디션까지 올라왔는데 이번 이 영광의 위너 백동일 위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가장 조심스럽죠. 영광이너의 잠재력 하나만 따져본다면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마필들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저희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농임 장관배 이후부터는 컨디션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파행기 때문에 직전에 이제 주기가 늘었지 할지라도 선두권을 나선 이후 압박을 받았다 할지라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무너졌었죠. 무시하진 않습니다. 이 마필은 무엇보다 컨디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당일 마체 상태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다라면 이번 경주 전력의 변화 자체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당일 조건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13경주는요. 연전 연승의 상승세, 승급전에 또 감량 혜택까지 모든 경주 요건이 좋죠. 거기다 선행. 12번 레드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장거리 검증받은 2등급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고요. 이번에 늘어난 1800m 첫 도전에 나서는 최근에 상승세 마필도 있습니다. 강급대에서 이번에 좀 타이밍 도래한 마필도 있고 여러 각도로 판단했을 때 도전마들이 상당수 눈에 띄는 적정 구도인데요.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집중 분석 경주 부산 1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눈에 띄는 말이 한 마리 출전합니다. 외곽에 있는 8번 블루 플래그라는 앞말입니다. 대상 경주에서 사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워낙 심한 경합을 계속 좀 치르면서 그 부분이 발목을 잡았다는 판단인데 이번 경주 초반 스피드가 워낙 좋은 만큼 선행 가능성, 이 말 자체는 선행력이 워낙 좋은 말이고 선행을 나섰을 때와 안 나섰을 때의 경주력 차이가 매우 큰 말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 선행을 나설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선행을 나설 경우에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 때 굉장히 높은 2등급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경주 능력을 이미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도 선행 나서서 한 바퀴 돌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 안쪽에 있는 2번 포텐셜입니다. 2등급 승급전에서 바로 입상을 거둘 만큼 잠재력, 원래 데뷔 초부터 이 말은 워낙 잠재력이 좋은 유망주로 기대가 컸던 말입니다. 한동안 부진했다가 다시 컨디션을 되찾으면서 지금 현재 훈련 모습 절정의 컨디션이라는 판단입니다. 처음으로 코너를 2번 도는 경주를 치른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최근의 어떤 컨디션과 이 말이 보여주고 있는 선행 선입 자유로운 주행십성의 자유로움이라면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9번 콜업 더 가드도 이번 편성 충분한 말로 판단합니다. 꾸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빠른 말 많아서 앞선의 가담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이번 경주 8번 블루 플래그와 11번 킨더킨 정도를 제외하면 특별히 빠른 말 없는 편성인 만큼 선입권에서 자리 잡고 직전보다 더욱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복병으로 10번 에이스의 선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말도 분명히 훈련 상태를 봤을 때 컨디션 올라온 모습입니다. 2000m 아쉬운 모습 보여줬지만 거리 줄였고 이 말도 선입권에서 선입 전개로 완전히 적응한 모습인 만큼 더욱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경주 선행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 경우에 강력한 모습 보여줄 수 있는 8번 블루 플래그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말씀해주신 마필 선전 기원을 하지만 좀 의아한 부분도 분명히 있네요. 블루 플래그가 선행을 성공했을 때의 모습은 저희도 높게 평가하지만 아무튼 블루 플래그 이번에는 많이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 응원해보고 싶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콜업 더 가드는 승급전 왜 그렇게 느슨하게 운영을 했는지 일부러 그랬던 거였는지 우선 따라가는 전기에 대한 가능성 한번 점쳐본 것 같고 안쪽에는 이번 포텐셜은 분명히 보여줄 거리면 더 많은 마필이라는 것을 동의하기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초반에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마필이 없어서예요. 바로 3번마 우사인 너트죠. 결국에 포텐셜도 이번 경주가 검증의 무대고 8번 블루 플래그도 최근의 모습이 단순 선행을 실패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기력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콜업 더 가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마필들 자체도 분명히 불안 요소가 있는 구도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개는 3번 우사인 너트가 아닌가 싶어요. 휴양 이후부터는 병력 자체가 고린 위내염에다가 구절염까지 안 좋은 질병을 극복해내면서 직전 경주 월드데이와 이제 있었던 그 페이스를 따라가면서 예전의 탄력을 분명히 찾아냈습니다. 부중 자체는 56까지는 이마필하게 크게 부담이 없어요. 예측에서 전력을 펼쳤을 때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사인 너트로서는 이번 편성도 아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인데 이마필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3번 우사인 너트 항상 선입권에서 뒷심바리로 경쟁력 있는 가능성은 항상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는 다시발 기수가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전개를 잘 풀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월드데이가 앞선을 장악하는 그런 구도의 경주였는데 우사인 너트가 선입권에서 정말 차분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는데 다만 그 전 경주였던 11월 16일 경주는 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월 30일과 11월 16일 경주의 차이는 경주 흐름 자체가 굉장히 11월 30일 경주는 느렸고 11월 16일은 그 당시 좀 더 빠른 경주였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지금 8번 블루 플래그나 9번 콜업 더 가드 우사인 너트가 아쉬움을 남겼던 11월 16일 경주도 콜업 더 가드가 뛰었던 경주인데 이번 편성은 스피드가 좋은 이 말들이 앞선을 주행을 할 경우에 아무래도 스피드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페이스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우사인 너트의 유일한 단점이 스피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따라갈 경우에 과연 이 앞에 말들을 넘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다시 한번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의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언가 이제 비슷한 듯한데
참 조금씩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9번 콜옵더 가드에게 점수를 줍니다. 앞서서 두 분 위원님들이 뭐 설명해 주시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저는 직전 경주에 선행에 대한 욕심 없이 그냥 따라갔었던 추입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는데 추입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선행 후 버티기는 더욱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아진 전개 2점 9번 콜옵더 가드였고요. 여기에 3번 우사인너트는 백동윤 위원 설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이 우사인너트가 좀 더 보여줄 거름 선입이 되는 선행 선입이 모두 가능한 전력인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8번 블루 플래그는 순위를 좀 내려놓은 이유는 그거예요. 앞서 최성진 위원이 설명해 주셨듯이 선행 성공 시라는 단서가 붙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여기서 솔직히 뭐 블루 플래그가 무너지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4번 흐무트 선행 나갈 수 있고요. 5번 베이킹즈도 선행 마였고요. 여기에 외곽에 11번 퀸스킨 선행 나가야 뛰고요. 무너질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8번 블루 플래그가 갖고 있고 상태가 좋기 때문에 저도 이제 순위는 내렸지만 추천을 드려보겠고 직전에 콜옵더 가드하고 함께 뛰었었던 말입니다. 12번 월드 넘버원 질문 드려볼게요. 애매한 선두권 접전 속에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을 말이라면 단연 12번 월드 넘버원이죠. 그동안에는 이제 1등급에 점핑 출전을 해가면서 그 부담 중량 때문에 고전을 했었습니다만 충분히 올라올 타임이 될 수 있는 편성 호기다라고 보입니다. 12번 월드 넘버원의 추입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11월 16일 월드 넘버원이 4착을 기록하던 그 당시에 제가 이 월드 넘버원을 굉장히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까 우사인너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당시 경주 자체가 좀 경합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았고 그런 편성에서 잘 뛸 수 있는 3번 월드 넘버원을 편성의 이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우사인너트는 따라가는데 좀 버거운 모습을 보였고 월드 넘버원은 오히려 뒤에서 전개해서 올라왔는데 이 우승마와 준우승마와의 착차 자체가 너무 컸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 이 원인은 훈련 컨디션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이 월드 넘버원이 2등급에서도 좋은 모습 보일 때 훈련 컨디션과 지금의 모습은 저는 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도 여전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따라서 저는 이 월드 넘버원 같은 경우는 앞선이 경합하는 편성에서 훈련 컨디션이 좀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장거리 레이스 검증을 받은 전력 중에 3번 우사인너트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족을 원이 인대염 병력으로 공백이 있었고 이후 구절염도 있었고 직전에 뛴 걸 보면요. 월드데이랑 이마신차잖아요. 센 말이죠. 3번 우사인너트는 당연히 높게 평가하셔야겠고 9번 콜옵더 가드는 김지영 의원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자, 전개의 다변화, 전개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마필로서 이번에는 굳이 후미에서 막판에 늦추입하겠습니까? 앞에 나갑니다. 8번 블루 플래그가 과연 편하게 선행을 받아낼지 물론 앞말 대상 경주에서 그야말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말이 이 8번 블루 플래그인데 오랜만에 일반 편성 왔죠. 12번 월드 넘버는 간급 이후에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직전 경주는 늑발 초반 추돌 여파로 또한 진로도 막혔어요. 초반에 악재가 있었죠. 전개가 꼬였어요.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 전개만 초반에 꼬이지 않으면요. 12번 월드 넘버원 1등급 물까지 먹었던 말이잖아요. 자, 12번 월드 넘버원까지 도전 가능해 보이네요. 네, 14경주는요. 자, 오랜만에 일반 편성 왔습니다. 전개도 앞선에서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이라 합니다. 8번 블루 플래그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018년도 경마 피날레를 장식할 부산 15경주가 되겠습니다. 또 1등급 경주네 1400m 레이스. 자, 백동훈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올 시즌 마지막 경주 준비했습니다. 네, 2018년 마지막 경주입니다. 1호 경마의 대미를 장식할 경주고 개인적으로 정말 이 경주만큼은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좋은 기억을 선사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게이트 나름대로 뛰었던 마필들 접전 속에서 최근의 회복세, 거리에 대한 완연한 경쟁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전력이 바로 사바마 대호시대죠. 저희 팀에서 있는 김지영 의원님은 매번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대호시대는 1,400만 제가 추천을 한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1,400m 짝 그 거리에서만 좋은 경쟁력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레이스 흐름 자체에서도 빠르고 느리고에 관계없이 좋은 주폭은 1,400m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의 경주에서도 마지막까지 모닝대로와의 경합을 이겨내는 그 근성과 탄력은 예전 대비 좀 마지막에 조금씩 짧았던 그 모습까지 복용이 된 것 같습니다. 레이스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게이트 조건도 나쁘지 않아요. 더군다나 무엇보다 부담 중량의 요건까지 갖추고 있는 이번 경주까지는 3번마 대호시대 상태 이상 없는 만큼 좀 더 높은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후순위 도전권 5번마 킹 오브 에이스 그리고 10번마 캡틴 포스 안쪽 이모 스피드 마크란 마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5번마 킹 오브 에이스는 국제신문배에서는 선행에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번 경주 단독 선행 충분히 나설 수 있는 구도인 만큼 선행력 기대할 수 있는 구도고 외곽 10번마 캡틴 포스는 장거리에서는 계속 끄는 것을 재현을 하고 조금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1,400 거리까지는 마필 자체가 선행 서집이 자유롭습니다. 이번 외선으로 밀려 있다 할지라도 선두권 충분히 가담이 가능한 구도이기 때문에 가능성 높게 보시고요. 안쪽에는 이번 스피드 마크란 마필이 배측부 골절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공백전 기대 이상으로 3위권까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는 역시 국제신문배라서 아쉬움 남겼다 할지라도 최적 선입이라면 이번 스피드 마크도 최근의 회복세는 기대를 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만만치 않은 구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건 자체나 보여줄 걸음에서는 여전히 3번 대호시대의 선제를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구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해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5번 킹 오브 에이스, 3번 대호시대, 3번 대호시대는요 1,600 이하 거리요. 1,400m만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5번 킹 오브 에이스 같은 경우는 57kg이라는 부담 중량이 있습니다만 1,800m 현등급에서 확실하게 경쟁력을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직전 대상 경주는 아쉬웠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담 중량 때문에 거리를 줄였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지는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10번 캡틴 포스 여담입니다만 올해 초 2018년에 포문을 열었던 제 첫 번째 경주 우승 기수는 이호식 기수였죠.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번 다명한호는 제가 복병으로 보고 있는 전력입니다. 직전 경주 2000m에서도 그 가능성을 보여줬을 만큼 안말로서 상당히 강단이 좋은 유형이고요. 적정거리 1400m라면 순말들과의 경쟁에서도 경쟁력 기대해 볼 만한 복병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경주에서 백동일 위원과 모든 말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이번 경주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순위는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동의하는 부분 많고 개인적으로 10번 캡틴 포스라는 말에 대해서 가장 중심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과연 중장거리가 통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 만큼 단거리에서만큼 확고한 모습을 보여줬던 말인데 다행히 최근에 중장거리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뿐 사실 단거리에서의 경쟁력은 더 높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선입권에서의 캡틴 포스의 경쟁력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여기에 단거리에서 역시나 좋은 모습 보여주는 3번 대호시대 2번 스피드 마크는 직전 대상 경주 부진했지만 분명히 훈련 컨디션 최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 킹 오브 에이스까지 모든 말들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뭐 크게 이견이 없는 그 경주가 되겠죠. 이번 대호시대는 제가 직전 경주에 무패에 엮어서 큰 기쁨을 안겨드렸단 말인데 자, 역시 코너 2개짜리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말이죠. 이번 대호시대. 하지만 이번에는 5번 킹 오브 에이스가 조건은 더 좋아 보입니다. 레이스도 앞선에서 주도할 수 있겠고요. 직전에 국제신문배 대상 경주 상당히 강했죠. 이번에 1등급 일반 편성에서는 뭐 전개도 앞선에서 선행으로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인 만큼 5번 킹 오브 에이스를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경합으로 무너졌던 10번 캡틴 쿱스가 직전에 차분하게 힘안배 선입전 펼치며 장거리를 입상한 만큼 이번에 단거리에서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자, 일요일 라스트 올 시즌 마지막 부산 15경주는요. 적정거리 실전 코너 2개짜리 강자죠. 3번 대호시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로써 2018년도 리빙TV 경마방송, 해설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2019년도에도요. 예리한 분석과 그리고 자신 있는 추천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2019년도 새해 첫
금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